제가 준비한 논문은 Low Cost Full Fine-Tuning Learning What to Update for LLM으로 이번에 ICM을 가서 보게 된 논문인데요. 모델 전체 파라미터가 있으면은 그 파라미터를 그룹으로 나눠서 일부 그룹만을 학습시키는 것만으로 풀 파인튜닝의 성능을 근사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서 재밌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풀 파인튜닝은 모델 파라미터 전체를 독립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으로 모델 파라미터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수정할 수 있는 표현력은 높지만 메모리 코스트는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프트 특히 대표적인 방법 로라로 생각을 하면은 로라는 전체 파라미터를 독립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서브스페이스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서 풀 파인 튜닝에 비하면 이제 수정할 수 있는 표현력은 낮지만 메모리 코스트는 더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실제 풀 파인튜닝에서는 그 일부 파라미터가 대부분의 그레디언트 에너지를 차지하는 것을 관측하여 그러면 매 스텝마다 중요한 일부 파라미터만을 업데이트하여 로라 수준의 이피션트는 챙기면서 풀 파인튜닝의 표현력도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인사이트에서 시작합니다.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은 일단 전체 파라미터는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매 스텝마다 띵크, 터치, 리프레시, 히스토리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띵크는 각 그룹에서 중요한, 중요한 그룹을 찾는 과정으로 직관적으로 앞에서 말한 직관에 의하면은 가장 큰 그레디언트 에너지를 가지는 그룹이 가장 중요한 그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 각 그룹마다 과거에 받았던 그레디언트 히스토리를 이용하여 중요한 그룹을 찾은 다음에 선택을 하는 과정이 띵크입니다. 그리고 그룹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해당 그룹을 해당 그룹의 파라미터만을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된 해당 그룹의 파라미터는 다시 한번 히스토리에 저장을 하여 그 다음 스텝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뒤에서 알고리즘 분석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디피니션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레디언트 에너지로 그냥 심플하게 그룹에 해당하는 파라미터의 파셜 그레디언트의 놈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버리지 코에피션트 오브 그레디언트 에너지로 현재 선택 전략이 얼마나 많은 그레디언트 에너지를 포착하였는가에 대한 값으로 분자는 전체 그룹의 그레디언트 에너지의 합의 G분의 1이고 분모는 그룹을 선택할 확률까지 고려해서 익스펙테이션한 그레디언트 에너지의 평균값입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그냥 유니폼하게 전체 그룹에 대해서 랜덤하게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 P값은 전부 G분의 1이 되어서 이 알파 값은 1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레디언트 에너지가 높은 확률로 더 잘 선택하게 된다면 1보다 높은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 아니면 낮은 그레디언트 에너지를 더 높은 확률로 선택하게 된다면 1보다 낮은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쿠뮬레이티브 커버리지 오브 그레디언트 에너지는 그 커버리지 코에피션트의 전체 스텝에 따른 누적 합입니다. 이 논문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중요한 파라미터 그룹만을 업데이트해도 풀 파인 튜닝에 근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이론적으로 증명 및 분석을 먼저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증명 자체를 다루지는 않을 거고 이 논문이 유도해낸
시름들에 대한 해석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 혹시 증명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각 CRM에 대응하는 어펜딕스를 뒤에서 적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뒤에서 계속 진행할 이 논문의 theoretical analysis는 이 두 가지 어썸션 위에서 진행하였기에 두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과정은 각 그룹에 대해서 partial gradient 로스의 그 그룹의 partial gradient는 입시치하다는 것으로 쉽게 설명해서 그 로스 서페이스가 충분히 스무스해가지고 부드러워가지고 어, 파라미터에서 해당 그룹을 해당 그룹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수정하더라도 그 로스가 발산하는 식으로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L 컨디션이라고 로스가 줄어들게 되면은 로스의 놈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현재 로스는 옵티멀 로스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로컬 옵티머가 없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인데요. 실제 로스는 복잡해가지고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옵티마이제이션 관련 분석을 할 때 심플리시티를 위해 이런 식으로 가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가정 위에서 이 논문에서 좀 중요하고 재밌다고 생각되는 theorem을 유도하게 됩니다. 일단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0부터 1 사이 어떤 델타에 대해서도 1-델타의 확률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 부등식은 현재 로스와 옵티멀 로스 간의 차이가 이와 같은 상한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큐뮬라티브 커버리지 CC가 아까 뭐였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어, 현재 선택이 현재 선택 전략이 포착한 그레디언트 에너지의 전체 스텝에 대한 합이었습니다. 이 식에서 다시 보면은 이 CC가 발산하게 되면은 이, 이 항은 0으로 가게 되고 이 값은 상수이기 때문에 이 현재 로스가 결국 옵티멀에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CC가 발산하기만 한다는 조건이 있으면은 현재 로스는 옵티멀한 로스에 수렴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생각보다 이 CC가 발산한다는 조건이 어, 생각보다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아까 다시 보면은 이 알파 값이 그냥 유니폼하게 선택을 하기만 해도 1의 값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그러면은 t가 무한하게 증가한다면 유니폼하게 계속 선택하기만 한다면은 그 값이 이 cc 값이 발산하게 되어서 옵티멈 로스에 수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습을 할 때 그냥 사실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유니폼하게 선택을 하면 계속 물론 비효율적이겠지만 그게 옵티멀에 수렴을 하긴 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시오렘을 논문에서 증명을 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C가 발산하기만 하면은 수렴함을 보였는데 그 그냥 수렴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속도 내에서 수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최소한의 컨버전스 속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가 그룹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되고 이 시오렘은 그 컨버전스 레이트에 관한 것을 보입니다. 이 시오렘에서 잠깐 C 알파 값이라는 것을 정해야 되는데 이 값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 아까 그 커버리지 코에피션트 현재 전략에 포착한 그레디언트 에너지의 그냥 최소한의 값입니다. 확실한 이 범위를 뒤에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도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 방법이 최소한 C 알파 값만큼의 그레디엔트 에너지를 포착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C 알파 값이 0보다 크기만 하다면은 그 전략에 아예 그레디언트 에너지를 전혀 포착하지 않기만 하다면은 모든 스텝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이 부등식을 해석을 하자면은 이 부등식도 t가 무한히 커짐에 따라 현재 로스와 옵티멀 로스 간의 차이가 익스포넨셜하게 주는데 그 줄 때의 컨버전스 레이트가 이 C 알파 값에 비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 알파 값이 클수록 이 컨버전스 레이트가 커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이 그러면 이 C 알파 값이 최대일 때 그 수렴 속도가 옵티멀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옵티멀 스트래터지는 그룹을 선택하는 가장 옵티멀한 방법은 사실 그냥 전체 각 그룹의 그레디언트를 각각 계산해가지고 가장 큰 그룹 그레디언트 에너지가 가장 컸던 그룹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 옵티멀한 것이고 근데 이 방법은 결국엔 전체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야 돼가지고 지금 풀 파인 튜닝의 그 코스트를 내고 싶지 않은 이 논문의 배경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라클한 방법이고 이 논문은 온라인 셀렉터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 오라클을 어프록시메이트 합니다. 어프록시메이트 할 때 방법은 맨 처음에 잠깐 오버뷰에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관측했던 그 각각 그룹의 그레디언트 값들을 어, 현재 현재 최근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에버리지 해가지고 이 과거 히스토리의 값들을 통해 이 현재 그룹의 그레디언트가 뭘지를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추정 값으로 높은 포텐셜을 가진 그룹을 선택하고 그 그룹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룹의 그레디언트를 추정하고 그룹을 선택하는 전략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초기에 일단 설정하는 파라미터들인데 이거 실제로 쓰일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엡실론은 나중에 그 리워드를 추정할 때 분모에 0이 되지 않게 해주는 그냥 정규화 값이고요. 람다 t는 나중에 그 히스토리 그 그레디언트를 추정할 때 현재 값과 현재 값 어, 과거 값을 얼마나 디스카운트 할 거냐 현재 값을 얼마나 비중을 두고 과거 값은 얼마나 비중을 덜 둘 거냐 이거에 대한 값이고요. 그리고 감마는 중간에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무작위의 확률로 유니폼하게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게 될 건데 그 유니폼한 익스플로레이션을 이 감마의 확률로 하겠다라는 파라미터고 이 델타는 한 번 더 익스플로레이션 관련해서 이 추정치가 얼마나 언설튼한지 확실하지 않은지에 대한 신뢰 구간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얼만큼의 정확도로 그 신뢰 구간을 결정하게 될 거냐에 대한 델타 값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n과 s라는 값을 각 그룹에 n과 s라는 값이 있는데 이걸 0으로 초기하고 이 n의 값은 어, 관측을 얼마나 자주 했냐 그 정도를 나타낸 값이고 이 s 값은 지금까지 관측된 에너지의 디스카운티드 된 썸입니다. 이제 매 스텝마다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n은 해당 그룹이 관측된 정도였고 S는 그룹이 받은 에너지의 디스카운티드 썸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n분의 S는 해당 그룹의 그룹 그레디언트 에너지의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추정치는 스텝의 커짐에 따라 쌓여, 데이터가 점점 쌓여 정확해질 거고 뒤에서 그 과정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 그레디언트 에너지의 모든 그룹에 대한 전체 합을 구하고 전체 그룹 그레디언트 에너지에 대한 각 그룹의 그레디언트 에너지의 비가 이 각 그룹의 리워드 추정치가 됩니다.
이 셀렉터가 원하는 것은 선택한 그룹의 그레디언트 에너지 이 B를 최대화하는 것이 오브젝티브입니다. 이 리워드의 최대값인 그룹을 고르는 것이 오브젝티브이긴 하지만 이 오브젝티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리워드의 추정치가 더 정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추정치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관측 데이터가 충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리워드 추정치가 높은 값을 바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설튼티 보너스라는 것을 더하게 됩니다. 이 언설튼티 보너스는 해당 그룹의 관측값의 신뢰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여 그 신뢰 구간이 넓을수록 높은 보너스를 주게 됩니다. 한 번도 관측되지 않은 그룹이라면 무한대의 언설튼티 보너스를 가지게 되어 관측된 그룹보다의 우선순위는 무조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셀렉터는 이 그룹 리워드 추정치와 언설티티 보너스를 더한 값을 고려하여 이 값이 높은 그룹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 이게 여기서 그룹을 이 언설티티 보너스까지 고려한 높은 그룹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 그룹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고 또 이제 감마의 확률로 유니폼하게 그룹을 선택되게 합니다. 이 환경 자체가 리워드가 계속 변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과거에 관측을 하고 오랫동안 안 하게 되면은 그 추정치가 부정확하게 됩니다. 그것을 완화하기 해주기 위해 감마의 확률로 유니폼 셀렉션을 적용하게 되면 매 스텝마다 최소한 G분의 감마의 확률로는 각각의 그룹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마는 시간 t에 대하여 뭐 로그 스케일로 줄어들거나 해서 시간에 대한 평균을 내면은 전체에 대해서는 수렴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무시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룹이 여기서 선택이 되면은 이제 그 그룹의 그레디언트 에너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네, 이제 여기서 미니 배치로 계산할 때 미니 배치 결과의 익스펙테이션을 풀 배치로 추정하기 위함인데 이제 놈으로 계산을 하는 것은 노이즈가 들어가가지고 바이스드한 추정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니 배치를 두 개의 배치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배치에 대한 파셜 그레디언트를 내적을 하여 놈을 구하게 됩니다. 이 내적을 하게 되면은 그 노이즈에 대한 값이 상쇄가 되게 돼가지고 언바이어스드한 에스티메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한 그룹 에너지 관측값을 다시 다음 스텝에서 활용하기 위해 n과 s에 합산을 해줍니다. 전체 그룹에 대해 관측된 정도를 나타내는 n은 기존 값의 람다의 비율로 디스카운트 하게 해주게 되고 그 이번 스텝에서 관측된 그룹은 1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그룹 에너지의 합을 나타내게 되는 S의 경우도 기존 값은 람다의 비율로 디스카운트 해주고 이번 스텝에서 관측된 값은 구해진 그룹 에너지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 디스카운트 감마값을 설정할 때 디스카운트 하는 정도가 너무 강하면은 이 n 값이 작아져가지고 언설튼티 보너스가 커지게 되어서 수렴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값을 신뢰하는 것과 수렴 속도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관측값이 없는 초기에는 어, 디스카운트를 좀 적게 해주고 수렴 속도를 늘린 다음에 그리고 후반에 갈수록 디스카운트를 강하게 주어 최근값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이렇게 셀렉터 알고리즘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셀렉터 알고리즘은 관측해 나가면서 추정치를 더 정확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각 그룹의 이 리워드를 최대화해 나가며 약간 저희가 아는 뉴럴 네트워크 같은 RL은 아니고 좀 과거의 RL 방식으로 학습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이러한 셀렉터 학습이 실제로 옵티멀하게
옵티멀한 값의 수렴함을 보이는 몇 가지 증명을 하였는데 그 몇 가지 증명을 전부 다 가져오진 않았고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theorem 하나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는 정말로 이 셀렉터가 오라클에 수렴하는가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 다이나믹 리그렛이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다이나믹 리그렛은 매 스텝에서 오라클이 얻은 리워드와 셀렉터가 얻은 리워드의 차이를 모두 더한 값으로 오라클 대비 얼마만큼 손해를 보았는지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이 증명한 정리에 의하면은 리워드 드리프트라는 것이 충분히 작다면은 리워드 드리프트라는 것은 각 파라미터 그룹의 리워드가 시간에 따라 너무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면 이 셀렉터의 리그렛은 서브리니어하게 증가합니다. 이 리그렛이 서브리니어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학습이 진행할수록 평균적인 리그렛이 0으로 결국 수렴하게 된다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오라클에 거의 동일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사견인데 이 리워드 드리프트가 충분하게 작다는 것이 만약에 데이터에서 태스크가 뭐 바뀌 태스크가 뭐 다양하게 있거나 한다면은 중요한 그룹이 계속 달라져가지고 이 sufficiently small하다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실험에서도 다양한 태스크를 합친 트레인 데이터로 실험을 해가지고 네, 일단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메소드인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실험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네, 실제 업데이트는 어느 시점부터? 전체 모델 파라미터요. 그 아마 요거 그레디언트 놈을 계산할 때 예,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이 논문이 사실 이론적 분석을 많이 하고 실험에 대한 분석은 그렇게 일단 많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모델은 q 1.5빌리언 인스트럭터 모델이랑 라마 3빌리언 인스트럭터 모델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데이터셋은 커먼센스 리즈닝 벤치마크 8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8개의 태스크는 트레인과 테스트를 제공하는데 트레인은 모두 합쳐서 학습을 했고 각각의 테스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항목으로는 그냥 풀 파인 튜닝이랑 페프트 방법인 로라랑 도라랑 랜드로라 그리고 이 논문의 방법은 이제 이 M은 몇 개의 그룹을 선택하느냐 매 스텝마다에 관한 거로 32개, 64개, 128개를 로 해서 실험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 논문이 그룹을 선택하는 기준은 웨이트 매트릭스의 로우 하나의 로우가 그룹이 됩니다. 어, 8개 커먼센스 리즈닝 벤치마크에 대해 나온 결과입니다. 어, 해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논문에 베이스라인들 대비 뭐 평균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하고 어, 예, 그렇 보였다고 합니다. M이 클수록 성능이 더 좋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룹이 아답티브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풀 파인 튜닝과 그룹을 유니폼하게 선택했을 때 그리고 제한한 방법과 같이 선택했을 때의 수렴 속도를 비교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도 풀 파인 튜닝이 가장 빠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유니폼이 가장 느리고 그 중간 정도가 아우스라고 합니다. 이 결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로우 코스트 파인 튜닝이 효과적이었던 건 이 방법이 뭐 스팔스하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서가 아니라
스틸트의 전략의 효과라고 설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셀렉션 예. 유니폼이랑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네, 그룹을 그냥, 예. 그리고 이 실험은 실제로 소수의 그룹이 많은 그레디언트 에너지를 차지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으로, 어, 에너지 스파르시티 인덱스라는 지표를 사용합니다. 우선 그룹 그레디언트 에너지를 오름차순으로 정리한 뒤 전체 에너지에 대해 정규합니다. 그리고 이후 누적 에너지를 계산하고, 그리고 그래프상에서 각 점의 좌표와, 이거 SI인데 잘못 오타입니다. 그리고 이 누적된 값을 Y 값으로 하였을 때 그래프상에서의 커브의 AUC, 네, AUC를 구한 뒤, 그리고 이 삼각형이 가장 기준이 될 테니까 그 기준을 나눠서 ESI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ESI 지표는 1이면은 그냥 완전 균등하게 배분이 된 거고,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하지 않게 배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거가 레이어별로랑 그리고 모듈 타입별로 그 ESI를 측정했을 때 결과입니다. 또 전반적으로 모든 로우에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고 일부 로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이 논문은 제한된 업데이트 예산대에서도 풀 파인 튜닝을 근소할 수 있는 띵크터치 패러다임을 제안했으며 이론적 보장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퓨처워크로는 그룹을 단순히 로우가 아니라 더 다양한 구조로 사용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레디언트 추정 시에 그 그레디언트 히스토리뿐만 아니라 어, 텍스처얼 시그널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RL 어라이먼트로의 확장도 해서 실험도 해볼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룹이 예. 웨이트 매트릭스마다 로우 퍼센트로 나옵니다. 128으로 나옵니다. 라고 하셨죠. 아니요. 아니요. 32, 그 M은 선택한 개수입니다. 매 스텝마다. 그 로우 중에 32개 골라서 걔는 그러니까 모든 매트릭스의 로우를 몇 개를 골랐냐 거잖아요. 네. 어, 그게 네. 전체에서 32개요. 전체에서 잠깐만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요. 너무 작은데요, 그럼?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맞는 매트릭스마다. 사업을 보장했을 때 연산의 효율성이요? 그 학습되는 과정을 생각했을 때 네. 어쨌든 그 매트릭스의 모든 레이어의 모든 그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레이드를 하고 그 중에 일부만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노를 그럼 네. 연산 과정에서 사실 연산은 다 하는 게 아닌가 업데이트만 거라는 거지. 아니, 연산도 골라서 하고 있지 않죠. 일부만 연산은 업데이트는 일부만 하고, 만약에 메모리 관점이라면은, 아니 뭐라는 애초에 학습할 파라미터를 아예 따로 빼서 연산 그래서 아예 제외를 시켜서 연산량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얘는 그 파라미터 매트릭스의 일부만을 그레디언트 계산을 한다는 게 사실 전체 연산량을 다 필요하는 거다. 같이 주장하는 결과 커진다.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실제 연산량이 더 이러냐가 아니라 학습되는 파라미터는 주로 예, 그건 맞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코스트 이피션트하지 않다. 음. 만- 연산량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학습된 학습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산량은 10%인가
별거 없다. 첫 번째 주장. 예. 그럴 경우에 굳이 저 그레디언트 에너지를 추정할 필요가 있냐? 어차피 연산을 다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질문. 메모리. 음. 근데 메모리에 있어서 절약은 되지 않나요? 근데 그것도 구현을 알해야 수가 구현 잘하면 되긴 할 텐데. 구현을 매트릭스를 노 단위를 쪼개서 구현을 하면은 네. 그래. 네, 여기서 아, 여기 없을 것 같아. 근데 뭐라 제 메모리 있었구나. 메모리로 쓸어줄 있었고. 그레디언트가 무조건 메모리 있잖아. 원래 그거 아, 오늘 그거는 원리는 아니라 백그레이션에서 어떤 메모리가 들어오는 건데 얘는 들어들지 않는다. 일단 일단 저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 그룹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건 맞죠? 맞아요. 포워드요? 네. 아, 포워드. 네. 그렇죠. 그러니까 포워드 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계산할 때만 빼고다기. 말하면 포워드 말하는 포워드. 아, 단계는 포워드. 포워드 좀 골라서 하고 있다. 골라서 그러니까 그거를 위한 거. 10번처럼 하잖아요. 고른 그룹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기 계산하는 과정에 히스토리 뭐 하잖아요. 좀 약간 의미하는 예. 올해 업데이트가 안 된 게 중요한 거야. 아니면 최근에 업데이트가 중요해. 약간 최근에 객관적. 업데이트 된 게 중요하죠. 야 결국에는 수렴 업데이트하는 또 이 로드의 수렴이요? 그게 중요한 계속 업데이트 업데이트. 아, 근데 그 각 로우가 그 개별적으로 히스토리가 전부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추정치가 그 최근 값으로 수렴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업데이트 객관. 그러니까 로우를 셀렉트할 때 업데이트가 오랫동안 안 된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최근 아, 중요한 건지 아니면 전혀 상관없고 그냥 현재 학습에 대해서 중요한 건지. 오랫동안 안 됐으면 이 언설티티 보너스가 커질 테니까 뭐 이것도 고려가 되겠죠. 그러니까 각 로우에 대한 추정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저 정확한 추정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레디언트에. 네. 예? 어, 아, 미니 배치마다 같은 그룹이 선택이 되느냐? 스텝마다 이제 계속 이 n과 s의 값이 바뀔 테니까 그 다음 스텝의 미니 배치에서는 업데이트된 n과 s로 결정이 될 테니까 그때는 그거를 반영한 그룹을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연산량이랑 메모리 부분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더 없으시다면 더 질문해도 될까요? 예, 예, 그 UCB 관련해서 그 관측이 적은 그룹에 언설테인티 보너스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여기 그 예. 관측한다는 과정이 정확히 어떤 과정인지 궁금합니다. 이 n이라는 값이 그 관측을 얼마나 자주 했느냐를 이게 반영이 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룹이 한 번이 선택이 되면은 선택된 그룹은 정확한 그레디언트 값이 한 번 계산이 됐으니까 걔는 데이터를 얻게 되었으니까 여기
1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먼 과거에 관측을 했을수록 그 값은 람다이에 디스카운트 돼서 더 낮은 스케일의 값을 받게 되고, 이렇게 그게 누적된 그 디스카운트 된 것까지 고려한 이 n의 값이 관측, 관측이 얼마나 됐나의 정도의 지표를 나타냅니다. 그게 이 값은 신뢰 구간에 영향을 미쳐서 이 값이 작을수록 그 신뢰 구간이 확실하지 않다, 넓다라고 보고 언설티 보너스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